안녕하세요. 2026년 3월 30일 태국 뉴스입니다. 28일 아누틴 총리가 최근의 유류수급 혼란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적 판단 착오를 공식 인정하며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정부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중동 분쟁의 장기화를 예상하지 못해 초기 육아 억제 정책에 한계가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기금의 파산을 막기 위해 디젤 보조금을 리터당 24밭에서 16밭으로 낮추는 등 육아를 시장 가격에 연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총리는 국민들이 하루에 단 1리터의 기름만이라도 절약해준다면 절감된 예산을 콜라킹 지원금으로 즉각 환원하겠다며 국민의 동참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범정부 경제수장들 또한 1997년 금융위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가오는 송간 연휴 기간 동안 주요 도로 주유소의 유류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필수 식재료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아누틴 총리는 태국 경제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며 이번 위기를 국가 경제 붕괴를 막는 방어벽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팟 부총리가 최근 디젤 가격 폭등으로 인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피팟 부총리는 사전 예고 없는 유가 인상으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는 국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발표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인접국과의 가격 차로 인한 밀수출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음을 설명하며 향후 국제 정세에 따라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 1일부터 한 달간 운송업계와 취약계층을 위한 타깃형 복지를 시행합니다. 영업용 화물차와 공공버스에 유류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약 11만 명의 배달 라이더들에게는 1인당 월 300바트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유업계의 고통 분담을 촉구하며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 부과 검토와 함께 가계 부담을 덜어줄 콜라킹 제도의 재개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송크란 연휴 동안 기름 부족 사태가 없도록 이동식 유조차를 배치하는 등 에너지 안보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아누틴 총리가 직접 구입한 신형 전기차를 운전하며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정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 달 전 예약한 전기차를 인도받았다며 기름값 부담을 줄이고 환경도 지키는 전기차 사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태국 내 유류 수급은 안정적이며 사재기나 밀수출 세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총리의 행보에 대해 야당은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당 파카몬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기름값이 없어 배를 세운 어민과 생계를 걱정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는데요. 파카몬 의원은 특히 남부 지역 어민들이 면세유 부족으로 조업을 포기하는 비참한 현실을 언급하며 정부가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유류기금의 적자 규모 등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에너지 위기 속에서 정부의 전기차 홍보가 오히려 민심을 자극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디젤 가격이 리터당 6바트나 급등하면서 태국 전 산업계와 서민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발인 교통요금이 줄줄이 인상됩니다. 방콕 에어웨이즈가 내달부터 국내선 요금을 최대 20% 올리기로 했고 센세부나 보트와 짜오프라야, 익스프레스 등 주요 수산 교통수단도 오는 30일부터 요금을 인상합니다. 화물연대 역시 물류비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4월 1일부터 운송료 인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먹거리 물가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계란값이 역대급으로 치솟으면서 상인들조차 폐업 위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비료 가격이 폭등하고 어선들이 출항을 포기하는 등 생산 현장마저 와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물가 고삐를 잡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상무부는 생수와 조미료 등 7개 품목을 가격 통제 대상에 추가하고 라면과 분유 등 핵심 생필품은 사전 허가 없이 가격을 올릴 수 없도록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위기에서 시작된 물가 폭등이 서민들의 삶을 깊게 파고드는 가운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태국 정부가 방콕에 집중됐던 궤도 교통망을 전국 주요 거점 도시로 확대하며 본격적인 지방 철도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북부의 중심지 치앙마이에서는 나콤핑 병원과 메이아를 잇는 15.8km 구간의 레드라인 경전철 사업이 선도적으로 추진됩니다.
총 310억 밭이 투입되는 이 노선은 오는 2027년 첫 잡을 떠서 2031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남부 관광 허브인 푸켓 역시 공항에서 찰롱 오거리를 연결하는 42km 구간에 경전철 건설을 확정 짓고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준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샤이의 모노레일, 나콘나차시마와 콩켄의 노선 확정, 그리고 피사눌록의 저비용 고효율 노면 전차 도입 등 지역 특색에 맞춘 맞춤형 교통망이 구축됩니다. 교통당국은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교통수단 확충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세계적인 테마파크 디즈니랜드 유치를 공식화하며 관광 산업의 대대적인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피팍 부총리는 동부경제회랑 내 스마트시티 부지 중 약 3천 나이를 디즈니랜드에 할당하고 중동 자본과 협력해 아세안 최초의 디즈니랜드를 건설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취임한 월트 디즈니 CEO에게 태국 방문을 공식 요청하며 유치 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관광 자원과 문화 콘텐츠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관광체육부와 문화부를 하나로 묶은 관광문화부를 신설해 매머드급 조직 개편을 단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우타파오 공항 인근 스마트시티에는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첨단 국립 경기장 등 대규모 스포츠 복합 단지도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편 관광 재원 마련을 위해 항공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300바트의 입국세를 징수하는 안건도 곧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프로젝트가 태국을 넘어 아시아 관광의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태국 북부와 동북부 지역의 대기질이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29일 기준 치앙마이와 매홍손 등 북부 9개 지방 전역에 초미세먼지 적색경보가 발령됐는데요.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198.3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 태국 전역에서 발견된 화점은 4,200곳을 넘어섰으며 인접국인 미얀마와 라오스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까지 더해져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드론과 항공기를 투입해 산불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농산물 쓰레기 등 모든 종류의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앞으로 일주일가량 비 소식이 없어 대기 오염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국이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심화되면서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태국 내무부가 발표한 2025년 말 기준 인구 통계에 따르면 총 인구는 약 6,58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4만 명 이상 줄어든 수치로 지난 2020년 이후 6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속화입니다. 2021년부터 5년 연속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렀고 특히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0% 가까이 급감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가 노동력 부족과 사회 보장 비용 급증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태국 전역에 섭씨 40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온 가운데 기습적인 열대성 폭풍 소식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국이 발표한 7일 기상 전망에 따르면 내달 3일까지 북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42도까지 치솟는 등 가마솥 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콕과 수도권 역시 최고 39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폭염과 함께 찾아올 기습 폭풍이 걱정인데요. 오늘과 내일 사이 북부와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바람이 불겠고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상국은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강풍에 대비해 허술한 광고판이나 나무 근처는 피해 주시고 농가에서는 시설물 점검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했습니다. 28일 새벽 방콕 노이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아내인 30대 여성은 만취 상태로 귀가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담장을 넘고 현관문을 부순 뒤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집 안에서는 비명 소리가 들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에 찔려 숨진 60대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아내는 검거 당시에도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남은 파손 흔적과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을 확보하고 피의자가 술이 깨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33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했던 부부의 동행은 결국 술이 부른 참혹한 사건으로 끝을 맺게 됐습니다. 25일 밤 방콕 옴룩 지역에서 경찰의 불신 검문을 피하려 운하로 뛰어들었던 30대 남성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이 거동이 수상한 30대 남성 채싹 씨에게 검문을 시도하자 채싹 씨는 이를 거부하고 인근 운하로 몸을 던졌는데요. 수색 작업 30분 만에 구조대에 의해 인양됐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현장을 찾은 아내는 일할 때 쓸 돈을 찾으러 나갔던 남편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오열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경찰은 채싹 씨가 검문을 강하게 거부하며 도주한 구체적인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신은 정확한 사인 확인을 거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유족에게 인도될 예정입니다. 28일 밤 태국의 신설 고속도로인 M6 노선 위에서 30대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30대 남성 수파콘 씨는 당시 지인과의 영상 통화에서 뒷차와 부딪힌 것 같아 내려서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 채 연락이 끊겼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갓길에 세워진 픽업트럭 옆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수파콘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고속도로 CCTV를 분석한 결과 사고 전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다른 차량과 위험한 추격전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흰색 미쓰비시 파제로 차량이 피해 차량을 바짝 쫓다가 갓길에 함께 멈춰 서는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담겨 유력한 용의 차량으로 지목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도로 5위 시비로 인한 보복 운전살인으로 보고 용의 차량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해당 구간을 지나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유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28일 수배 중인 절도범을 신속하게 압송하려던 촌불이 이민국 경찰들이 항공사에 경직된 규정 때문에 큰 낭패를 겪었습니다. 수사팀은 법정 구속 기한을 지키기 위해 사비 9,000바트를 들여 치앙마이행 항공권을 예매했는데요. 하지만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피의자의 신분증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절당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체포영장과 검거 기록지 등 공신력 있는 서류를 모두 제시하며 협조를 구했지만 항공사 측은 규정만을 내세우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밤샘 수사로 피로가 쌓인 경찰들은 예매 비용도 돌려받지 못한 채 700km 거리를 9시간 동안 직접 운전해 피의자를 이송해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에서는 공무 수행 중인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경직된 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사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항공 보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룻밤 3리터당 6밭이나 치솟은 유가폭 등의 직격탄을 맞은 태국 동북부 암나짜른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기름을 미리 사두려는 차량들로 북새통을 잃었던 주유소들은 가격 인상 직후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기며 적막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치솟은 기름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민들은 자가용 운행을 포기하고 자전거로 이동하며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도 비상입니다. 물류비가 오르면서 시장 내 공산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고 상인들은 원가 상승과 소비 위축이라는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유소들이 가격 인상 직전 기름 품절 편말을 내걸었다가 인상 직후 물량을 푼 것이 아니냐는 폭리 의혹까지 제기되며 민심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암나짜른 지사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내점 매석 등 부당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주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